내 인생이 뭐 대단했겠어요. 그냥 살아냈다는 게 자랑이라면 자랑이죠. 사람들이 지금은 제가 성공했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에요. 나 진짜 밑바닥도 밑바닥을 살았어요. 지금처럼 체인 사장님 소리 들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는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났어요. 바닷바람 거칠게 불고 논보다 돌밭이 많던 동네였죠. 우리 집은 논 한 마지기도 없고 어머니는 고춧가루 하나로 반찬 세끼를 해결하시던 분이셨어요. 12살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논에서 일하시다 쓰러지셨어요. 중풍이라네요. 그날 이후 가족이란 단어가 부담이 됐어요. 한 명 더 먹는 입이 있다는 건 죄라는 생각이 드는 시절이었으니까요. 오빠 둘은 그 전에 이미 서울로 떠났고 누이들은 시집으로 보내졌고 남은 건 어머니와 저 어린 막내 하나. 어머니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바느질하고 낮에는 밭에 나가 일하시고 밤엔 마당에서 몰래 울었어요. 나는 그걸 창문 틈으로 봤죠. 그렇게 버티다 못한 어머니는 내 손에 보자기 하나 쥐어주셨어요. 속엔 속옷 2장, 고구마 3개, 그리고 빳빳한 1,000원 2장. 그리고 말없이 서울행 기차표를 쥐어주시더군요. 죽지 말고 살아. 어디서든 사람답게 살아. 그 말 한마디. 그게 유언처럼 들렸어요. 서울역 그곳은 전쟁터였어요. 사방에서 욕설이 들리고 사람들이 밀고 밀리며 쏟아져 나오는 그 한복판에 나는 고작 14짜리 촌년이 서 있었던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사람들 따라 걷다가 남대문시장 뒷골목까지 흘러갔죠. 거기서 아주머니 한 분이 날 발견했어요. 물으셨어요. 일할래? 난 그저 고개 끄덕였어요. 그렇게 여인숙에서의 삶이 시작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이불을 걷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손님이 먹다 남긴 밥을 모아 설거지하듯 씻고 내 저녁 삼았어요. 그게 내 하루의 전부였죠. 처음 받은 월급은 3,000원이었어요. 돈을 만져보는 게 처음이었죠. 근데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어요. 빚 갚고 간식 사 먹고 나면 끝이었죠. 하지만 여인숙 아주머니가 그러셨어요. 옥자야, 넌 일머리가 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때부터였어요. 일이 단순히 생계가 아니라 내 무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 그 여인숙에서 3년을 일했어요. 고마운 아주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고 건물은 철거됐어요. 나는 거리로 나앉았죠. 20살, 다시 노숙. 겨울밤 골목 건물 계단 아래에서 신문지를 덮고 밤을 새웠어요. 그때 내 옆엔 진짜 노숙자 아저씨가 있었어요. 말도 안 섞고 서로 그냥 존재만 알고 있었죠. 하루는 그 아저씨가 말하더군요. 너 여기 오래 있지 마라. 벼룩 든다. 그 말 듣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어요. 이후론 식모살이. 부잣집 아이들을 돌보며 살았죠. 그 집 딸아이가 제 또래였는데 어느 날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옥자 아줌마는 책도 못 읽어. 그 말에 마음이 쪼개졌어요. 그날 밤 방 한 구석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노트를 꺼냈어요. 김치 담그는 법, 고기 양념 비율, 아이 간식 만드는 법.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몰래 배운 것들이 쌓였죠. 남의 집살이 하면서 한 달 월급 중 반은 고향에 보내고 남은 돈은 책 사고 재료 사는 데 썼어요. 혼자 밥솥에 재료 넣고 연습하며 노트에 적었죠. 돼지고기 양념은 간장 3, 설탕 2, 마늘 1, 참기름 반. 이런 식으로요. 30대 후반, 종로에 있는 분식집에 취직하게 됐어요. 지옥이었죠. 사장은 욕쟁이였고 손님은 까다로웠어요. 하지만 나는 떡볶이를 배웠어요. 고추장 비율, 육수 내는 법, 김밥 싸는 순서까지 그 모든 걸 또 노트에 적었어요. 밤마다 골방에서 그날 만든 레시피를 적고 스스로 복습했어요. 언젠가 내 이름 걸고 장사할 날을 기다리며 43. 내 인생에 처음으로 가게라는 꿈이 생겼어요. 하지만 가진 게 없었어요. 빚만 있었죠. 그래서 야시장 노점을 시작했어요. 파라솔 하나, 가마솥 하나, 김밥 재료 조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장사했어요. 비 오는 날은 우비 쓰고 눈 오는 날은 핫팩 하나 들고 나갔죠. 첫날 손님은 단 1명, 둘째 날은 2명. 일주일 만에 줄이 생겼어요. 이 집 김밥엔 뭔가 있다는 말이 돌았어요. 단무지 간도 다르고 김밥이 참 부드럽다는 말도 들었죠. 그 한마디가 내겐 상장보다 더 고마웠어요. 그렇게 2달 만에 나는 월 100만 원을 벌게 됐어요. 처음이었어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삶. 한 단골 손님이 그랬어요. 이거 프랜차이즈 하셔야겠어요. 그 말이 며칠을 맴돌았어요. 잠도 못 자고 프랜차이즈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공부를 시작했어요. 시장에 나오는 성공한 분식점들 다 찾아가서 먹어보고 직접 일도 해보고 책도 읽고 라디오도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내 노트에 다 적었죠. 되는 데 가서 배워라. 되는 사람에게 물어라. 이 문장이 내 좌우명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청년 창업 지원이라는 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나이 제한은 없다고 하길래 찾아갔어요. 서류 쓰는 것도 처음, 사업 계획서도 처음. 하지만 진심을 다했어요. 밤새워 손으로 쓰고 또 쓰고 심사위원 앞에서 손 떨며 발표했죠. 저는 무식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절실합니다. 그 한마디에 심사위원 한 분이 울더라고요. 그리고 3천만 원 지원금이 나왔어요. 그게 내 첫 가게, 옥자분식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바닥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작은 포장마차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예요. 그때 그 밤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내 이름 걸고 가게를 열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국 체인 카페를 만들게 됐는지 들려드릴게요. 그 3천만 원. 나한테는 그게 전 재산이자 마지막 기회였어요. 사람들은 말했죠. 그 나이에 무슨 장사냐고.
벌써 50이 넘은 나이에 이제 시작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요.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은 지금이라는 걸. 옥자분식 간판을 달던 날, 나는 전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붉은색 바탕에 하얀 글씨, 내 이름이 딱 붙은 그 간판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더군요. 가게는 6평 남짓, 테이블은 3개, 주방은 겨우 한 명이 들어설 만한 좁은 공간. 하지만 내 손이 기억하는 맛, 내 노트에 적힌 정성, 그게 있었어요. 첫날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친한 시장 상인들이 축하한다고 와주고, 근처 학원 엄마들이 김밥을 포장해 갔어요. 다들 이거 방송 타야겠네 그러더군요. 그날 매출은 28만 원. 나는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 앞에서 혼자 캔커피 하나로 축배를 들었어요. 장사라는 게 생각보다 더 고됐어요. 떡볶이 국물 하나에 진심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님 응대, 재료 발주, 주방 청소 전부 내 몫이었죠. 가게 끝나면 손에선 항상 고춧가루 냄새가 났고 허리는 쭉 펴질 날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게 좋았어요. 내가 벌어서 먹고 산다는 게.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위생 단속이 들이닥쳤죠. 시장 사람 중 누군가 신고를 한 거였어요. 냉장고 온도가 기준보다 2도 높다고 벌금 100만 원. 가슴이 무너졌어요. 하루하루가 적자인데 벌금이라니. 게다가 옆 가게 사장님이 말하더군요. 김밥 팔면서 프랜차이즈 꿈꾸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 그 말이 내 등을 후벼 팠어요. 밤마다 가게 문 닫고 우두커니 앉아 노트를 보며 다짐했어요. 그래, 내가 해볼게. 끝까지 한번 해보자. 어느 날 아이 손을 잡은 젊은 엄마가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김밥 덕에 애가 입맛을 다시 찾았어요.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날 밤 또 울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잡지 기자가 우연히 들어왔어요. 김밥 한 줄과 떡볶이 한 접시를 먹고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집 뭔가 진짜 있네요. 인터뷰해도 될까요? 나는 그날 내가 여태 겪은 이야기 중 일부만 말했어요. 밑바닥부터 올라온 인생, 노트, 꿈. 그리고 그 기사가 지역 소식지에 실렸고 다음 날 가게 앞엔 줄이 섰어요. SNS를 탄 거였죠. 눈물김밥, 할머니의 레시피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KBS 라디오 인터뷰 요청이 왔고 지역 방송국에까지 출연하게 됐어요. 그날 이후 옥자분식은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고 장사 끝난 후에도 인터뷰 요청과 연락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장사가 잘 되니 욕심이 생겼어요. 근처 골목에 2호점을 냈죠. 동생의 친구가 투자하겠다고 했고 나는 빚을 더 냈어요. 처음엔 대박이었어요. 점심시간이면 줄이 가게 밖까지 이어졌죠. 그런데 직원 관리가 안 됐어요. 재료는 낭비되고 고객 불만은 쌓였고 결정적으로 믿었던 동생 친구가 공금 일부를 빼돌린 게 밝혀졌어요. 그때가 내 인생에서 2번째 무너짐이었어요. 밤새 울었어요. 다시는 장사 안 하겠다고 다짐도 했죠.
하지만 손님들 편지가 하나둘 도착했어요. 할머니 덕에 용기 냈어요. 눈물 나는 맛 잊지 않을게요. 그 편지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돈은 잃어도 사람 마음은 안 잃었구나. 나는 다시 분식 장사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메뉴를 간소화하고 직접 교육하며 모든 매장을 매뉴얼화하기 시작했죠. 직원들에게 장사의 이유, 철학을 공유했고 그들에게도 나처럼 되자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다시 노트를 꺼냈어요. 가게 운영법, 직원관리 매뉴얼, 위생 체크리스트. 배운 걸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찾아가 다시 설명했죠. 나는 이 브랜드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 열정이 통했는지 서울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옥자 분식 3호점, 4호점이 생겼어요. 전부 경력 단절 여성 혹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운영하는 구조로 만들었죠. 내 분식은 이제 나 혼자만의 분식이 아니었어요. 혼자서 끓인 떡볶이, 국물 안에는 이제 수십 명의 눈물과 땀이 섞여 있었죠. 그렇게 5년, 전국 20개 지점, 직원 70명. 누구 하나 쉽게 온 사람 없었어요. 전부 나처럼 아픈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옥자 분식은 단순한 분식집이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공간이 됐어요. 어느 날 한 직원이 제게 손편지를 건넸어요. 사장님, 저는 원래 자존감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그 글을 읽고 나는 깨달았어요. 나 하나 살겠다고 시작한 일이 누군가에겐 인생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말해요. 어떻게 그 고비들을 넘겼냐고요. 그럴 때마다 전 웃어요. 나도 몰랐다고 그냥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포기만 안 하면 언젠간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배운 거예요. 기회는 용감한 사람에게 온다는 걸.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사이다 같은 반전은 이제 시작이었죠. 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사람들이 내게 묻곤 해요.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냐고. 아니요, 몰랐어요. 그냥 오늘 하루 안 굶으려고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 하루들이 모여 지금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하루들을 버텨준 내가 자랑스러워요. 옥자 분식은 지역 소문을 넘어 전국 브랜드가 되었어요. 매일매일 문 앞에 줄 서는 사람들, SNS에 퍼지는 샵 눈물김밥, 샵 인생떡볶이 해시태그. 청년들이 창업 멘토로 나를 찾고 방송국에서 다큐 제작 제의가 들어오고 백화점 입점 요청, 대기업 콜라보 제안까지 쏟아졌죠. 한 기자가 그러더군요. 할머니, 이건 기적이에요. 그 말에 나는 웃었어요. 기적 아니에요. 그냥 안 포기한 거예요. 서울시 주최 소셜 프랜차이즈 시상식. 그 자리에 내가 섰을 때 마이크를 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나는 말했죠. 나는 누구보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족하기에 더 배웠고 더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배웁니다.
사람을 믿고 함께하는 법을요. 그 연설이 다음날 뉴스 메인에 실렸고 할머니의 기적이라는 기사 제목 아래 내가 여태껏 써온 손글씨 노트 사진이 실렸어요. 그날 이후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어요. 청와대에서 표창장을 받고 내려오며 나는 속으로 외쳤어요. 엄마, 나 이제 진짜 사람답게 살아요. 나 여기까지 왔어요. 처음 장사 시작할 때 나더러 장사 접으라던 시장 상인들 기억나요? 김밥 팔지 말라고 협박하고 보건소에 익명 신고하던 그 사람들. 그들이 어느 날 줄지어 내 가게에 줄 서 있었어요. 그 중 한 명, 나보다 10살은 어린 여사장이 떨리는 손으로 내 앞에 와서 말했죠. 옥자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너무 미웠었나 봐요. 근데 이제야 알아요. 그땐 제가 두려웠던 거였어요. 내가 할 수 없던 걸 사장님이 하시니까요. 그녀의 고개 숙임에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같이 장사해요. 나눠 먹으면 맛있는 게 분식이에요. 그녀는 지금 옥자 분식 31호점의 사장이에요. 한때 나를 무시했던 사람이 지금은 나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옥자 재단을 만들었죠.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미혼모, 노인, 노숙인 대상 무료 창업 교육. 내가 써온 노트들을 정리해서 옥자의 레시피북을 출간했어요. 그 수익은 전부 장학금으로 쓰였고 어느 날은 어떤 청년이 찾아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 책 때문에 저 살아났어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봤어요. 나 혼자 살아남으려 했던 길이 누군가를 살렸구나. 내게도 오래된 꿈 하나가 있었어요. 언젠가 내 이름으로 된 가게를 엄마 앞에서 열고 떡국을 대접하는 것. 그 꿈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향 해남에 옥자 분식 본점을 열었어요. 가게 한쪽 벽엔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죽지 말고 살아라라는 문장이 걸려 있어요. 가게 오픈 첫날 나는 직접 떡국을 끓였어요. 그리고 그릇을 사진 앞에 올려뒀죠. 엄마, 나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말 지켰어요. 죽지 않고 살았고 사람답게 살았어요. 여인숙에서 함께 일했던 친구, 분식집에서 같이 욕먹던 언니, 노점 시절 라면 사주던 순경 아저씨까지 그들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누군가는 택시기사가 되어 있었고 누군가는 아직도 삶에 치여 있었죠. 그래서 나는 말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인생은 끝나기 전까진 계속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울던 그 언니가 지금은 옥자분식 제주 지점 대표예요. 이게 진짜 인생 반전이죠. 살다 보면 진짜 다 놓고 싶은 순간이 와요. 배신도 당하고 조롱도 받고 스스로가 한심할 때도 있죠. 하지만요, 진짜 끝은 포기했을 때예요. 하루만 더, 한 끼만 더, 한 발만 더 가보세요. 나 같은 사람도 해냈어요. 나도 한글 제대로 못 썼고, 은행도 처음엔 무서워서 못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지금은 회의실에서 대기업 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바뀔 수 있어요. 절대 늦은 인생은 없어요. 사람은요, 몇 살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시작이 늦었을 뿐, 끝이 다른 사람보다 감동적일 수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나는 가난해서 배우지 못했고, 외로워서 더 많이 울었지만, 그래서 누구보다 진심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이름은 누군가에게 희망입니다.